면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법 규정에 면책 불허가 사유가 이제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면책을 시켜야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제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재량 면책이라고 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를 보면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가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자녀나 지인들 명의로 이제 돌린다든지 아니면 그 보험 계약자를 원래 본인이었는데 자녀 명의로 바꾼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도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 이제 그 환가 배당할 재산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를 허위의 채권자로 세워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채권액에 따라서 환가 배당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도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가 있고, 네 번째로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카드깡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로 2천만 원짜리 시계를 구입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1,800만 원에 팔아서 이를 현금화시켜서 이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변제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일부러 이제 먼저 특정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아는 지인인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이런 경우도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때, 그리고 과거 일정 기간, 개인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을 때, 이럴 때도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비교를 해보자면 과거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서 면책을 받고 나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5년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은 다음에 다시 파산을 신청하려면 7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구분을 하자면 파산에서 파산 면책을 받고 다시 파산을 신청하려면 7년이 지나야 되고, 나머지의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서 면책을 받고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개인회생을 통해서 면책을 받고 파산을 신청하거나 또는 파산에서 면책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모두 5년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중에 허위의 채권자 목록 등의 제출 또는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 관련 판례 사례를 보면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별도의 변제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자 목록에 그 기재를 누락한 경우가 있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잘 알고 있는 특정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시킨 채 재산 상태와 소득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이제 그 사건을 하다 보면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를 이제 채권자 목록에서 빼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특정 채권자에게 본인이 이제 그 파산 절차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가까운 지인인데
본인이 조금 이제 그 파산 절차를 한다는 걸 조금 부끄럽게 생각을 해서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좀 빼달라고 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좀 파산 절차와 상관없이 좀 변제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파산 절차에서 제외를 시켜달라라고 요구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본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개인 채권자가 있어서 그 채권자를 파산 절차에 포함을 시키면 오히려 본인이 파산 절차를 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서 빼달라고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그 채권자 목록에서 채권을 누락하게 되면 허위 채권자 목록 등의 제출로 면책 불허가 사유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채권자는 모두 채권자 목록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채무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속 건설업을 영위하여 왔음에도 직업을 일용직으로 수입을 월 80만 원으로 기재한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재산 상태, 수입이나 재산 상태에 관해서 허위 진술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산 신청 당시 자녀 명의로 된 주택이 있었는데 그 취득 당시에는 자녀가 아직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았고 그 밖에 소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고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자녀가 납입하였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채무자는 이제 자녀의 소득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 사례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를 인정을 하였습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이제 가족들 서류도 보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족들의 지방세 세무별 과세증명서 또 뭐 재산세 부과 내역 등을 이제 확인을 하는데 가끔 이제 자녀가 좀 어린 경우인데도 재산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혹시 이런 이제 실제로는 그 채무자가 구입을 한 건데 명의만 자녀 명의로 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명의만 자녀고 실제로 구입을 한 것은 채무자가 구입을 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비록 명의는 자녀 명의지만 이제 파산 재단이라고 봐서 환가 배당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거나 또는 이제 재량 면책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채무자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가 되고 이제 당연히 복권이 돼서 파산 선고로 인한 각종 공사법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예전에는 그 파산 선고가 확정이 되면 바로 이제 등록기준지로 그 이제 통보를 해서 등록기준지에서 이런 결격 사유, 파산에 대한 이제 정보를 관리하도록 했는데 이제 실무가 바뀌어서 파산 선고가 나고 아직 면책 결정이 나지 않았으면 통보를 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 나는 거를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거나 하면 그때 이제 비로소 파산에 대한 정보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효력 중에 하나가 파산 채권은 그것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따가 설명드릴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오래전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 오래된 이제 채권들이 다른 곳으로 이제 양수가 되고 하다 보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채권들을 일일이 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채권자 목록에서 빠뜨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파산 면책을 받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빠진 채권에도 이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책은 파산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 그러니까 연대 채무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와 파산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이제 파산해서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에 대해서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책 결정이 확정이 되면 이제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그 통지를 해서 공공정보 등록 코드 1202를 5년 동안 등록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았지만 면책이 안 되는 그 특정한 채권들이 있습니다.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를 비면책 채권이라고 합니다. 먼저 조세가 있고 벌금, 과료, 형사소송 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고의로 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채무자가 뭐 사기의 불법 행위, 그러니까 사기를 쳐서 뭐 유죄 판결을 받았다든지 했을 때 그 손해배상금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교통사고를 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했을 때 그 손해배상금은 파산에서 면책이 안 되는 그런 채권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도 면책이 되지 않고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도 비면책 채권입니다. 아까 면책의 효력에서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그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이유가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인데도 일부러 빠뜨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비면책 채권으로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면책 결정까지 다 받았는데 나중에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채권자 목록에 이제 파산 면책에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럴 때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에서 빠졌지만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채권자는 채무자가 알면서도 빠뜨린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면책 확인의소라든지 청구의 이의소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다투게 되는데 따라서 이런 분쟁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 채권을 빠짐없이 다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채권을 뭐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신용정보를 조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 본인한테 이제 송달된 각종 우편물, 독촉물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법원에 이제 사건 본인 관련된 사건을 다 검색을 해서 혹시 이제 그 채권자들을 확인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채권자를 누락 없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겪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육비나 부양료, 뭐 이런 경우도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파산을 할 때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원리금이 비면책 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원리금도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